그러다가 고민하다가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누구 위에 맡기면 회사 그만두는 거를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해보니까. 예. 그러고선 제가 이제 불부를 나오면서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회사 다닐 때 많이 있었는데 불부. 근데 딱 나오니까 저한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2천만 원밖에 수중이 없었는데 그걸 창업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되게 웃긴 거죠. 귀여운 거죠. 고민하면서 매장 일했는데 일하다가 이제 그 최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던 게 너가 나름 큰 그 체계가 갖춰진 외식업 회사에서 경험을 했고 학력도 보니까 4년제를 나왔고 하니까 지금 회사가 좀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사무실을 같이 만들어서 뭔가 어떤 정책 같은 거 같이 만들어서 이런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더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되냐 이래서 제안했던 게 3개월 정도 매장을 순환식으로 돌아서 제가 그거를 분석해서 제안하는 거였어요. 개선 방향을. 근데 그때도 욕을 엄청 먹었죠. 왜냐면 공개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암행어사처럼 미스터 쇼퍼처럼 사장님과 저랑 딜을 하고 알바처럼 플로팅 알바처럼 그냥 여기 2주에서 한 달, 2주 해가지고 5개 매장을 3개월 동안 돌아요. 그래서 제가 장문에 이제 리포팅을 해서 그게 마음에 드셔서 같이 저랑 사무 업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그만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프연트라는 회사에 사무실이 시작이 돼요. 그때 들어가서 저는 제가 상상하던 걸 그분하고 다 해요. 그분은 회사 경영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자율에 맡기는 거여서 저 같은 사람이 일하기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불고기 브라더스에서 아쉬웠던 것들을 여기 이프연트라는 문화에 맞게끔 그런 걸 다 만들어 같이 거기 있던 구성원들이랑 만들어냈고 뭐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이프연트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던 너무 특별했던 문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인생 그래프를 발표하고 서로 그래서 공감을 하고 아이디어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모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다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중에 선택된 아이디어를 창업하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 지분 투자까지 하게 돼서 자기들이 월급을 원래 돈을 흥청망청 쓰던 젊은 친구들이 돈을 모으게 하고 그거를 회사에 투자해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자기가 꿈꾸는 매장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장을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다시 모아서 다시 그 최 대표님처럼 회사를 만들 수 있게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그런 직원 투자제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회사의 특징은 모든 매장의 점장들이 다 주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를 사장이라고 칭호해요.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닌데. 그래서 다 사장인 줄 알아요, 진짜. 일반 손님들이 매장을 방문하면. 그만큼 동기부여가 제일 최상에 있었고 직원들이 몰입되어 있었고요. 그런 회사에서 1년 좀 넘게 일하는데 제가 아웃백 같은 회사를 자꾸 만들려고 한 거죠. 그 회사에서. 그 회사는 5개 브랜드가 다 다른 브랜드였고 매장 운영이 되게 투박해요. 시스템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그냥 놀이 수준의 그런 거였고 근데 제가 자꾸 아웃백 같은 시스템을 가진 회사로 자꾸 유도한 거예요. 그리고 단일 브랜드를 뭔가 확장시키는 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근데 그런 게 불편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가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심을 해주신 거죠. 가는 방향은 다른데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를 만들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하는 그런 거에 내가 그걸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하면 네가 그 꿈꾸는 그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를 결정해요. 그래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투자금을 지금 같으면 1억이 매장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 같으면 아마 1억 미만을 받거나 큰 매장을 할 생각 아예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막 얘기하다가 사업계획서를 8억짜리 사업계획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8억을 투자받았어요. 그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 8억 정도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무실을 먼저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때는 마케팅도 필요 없고 마케팅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장이 다 해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사장이 매장에서 그걸 또 다 해야 될 때예요. 아무리 바빠도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녁에 사무 업무 하더라도 사장이 매장에서 고객들과 경험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체크하고 사장이 거기서
뻗어나가야 되는 그런 성장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당시 그걸 몰라서 저는 불고기 브라더스가 아웃백을 성공한 분들이 바로 불고기 브라더스 시작할 때부터 매장을 탁탁 내고 막 좋은 맨파워들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걸 보고 그게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인원을 6명인가 7명으로 시작을 해버려요. 어이없는데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다 뽑아놓고 빠르게 오픈을 해요.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실수는 뭐였냐면 센트럴 키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장이 2개밖에 없는데 패킹된 물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제 저거도 다 받고 그거를 3개월, 6개월 만에 다 했어요.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로는 한 50개, 100개 정도 해야 될 회사들이 한 거를 6개월, 1년도 안 돼서 돈이 많고 열정이 많으니까 그냥 막 지른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불필요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장사가 잘 되고 탄력을 받고 확장하면 다 도움이 되는데 사업이 확장이 안 되면 그게 다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다 돈 먹는 함한 거죠. 그때 경험하고요. 그래서 비방코리아를 막 처음에 할 때는 막 잘 됐죠. 처음에 그런 게 있었죠. 제가 잘 아는 아이템이었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매출이 처음에는 잘 나왔어요. 근데 매출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멍청하게.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다음부터 제가 막 어떤 걸 하냐면 저희 호텔 케이터링을 받아가지고 조식 뷔페를 제가 운영을 해요. 선배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한 50인도 안 되는 아침에 50인분도 안 되는 그리고 비용도 되게 짠 그런 뷔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 하냐면 월간 식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핫하졌는데 이슬림처럼 이제 음식을 포장해가지고 배달해 주는 거를 제가 5년 전에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사업이 망해가니까 막 모든 아이템들이 막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막 하다가 하면 할수록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직영점 매출이. 그리고 가맹점도 안 들어와. 직영점 매출 떨어지면 누가 가맹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저도 나쁜 데 막 손댔어요. 대신 영업해 주는 데 있잖아요. 수수료 막 건당 막 몇백씩 받는 그런 데도 미팅해가지고 도와달라 하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짓도 저도 많이 시도했죠. 그래서 지금 이상한 짓 하는 프랜차이즈 분들 욕은 하지만 함부로 욕은 못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유혹에 빠졌거든요. 그거 할 때. 그래서 망했어요. 망할 때 안 망하려고 버티느라고 제가 자본금을 제 전체 그 자본금에서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부모님한테 2천만 원 더 빌려가지고 신모라는 배에서 2천만 원 빌려서 넣었어요. 보통 그때는 똑똑하면 안 넣는데 매출이 맨날 떨어지는데 그거 굳이 왜 넣어요 거기다 자본금을. 그 최 대표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도 돈이 많았는데 굳이 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되는 건데 제가 제 돈을 넣어서 막 이상한 사업을 막 벌리는데 돈을 썼죠. 그래서 완전 거덜났죠 그냥. 그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지금 알브로라는 회사 일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학교도 다니고 뭐 하면서도 이제 성실하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실패한 이유들만 가지고도 쭉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니크한 아이템으로 시작을 안 했던 거. 제가 자본금이 크니까 제가 큰 회사라고 착각했던 것 때문에 과다한 시스템, 과다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 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중에 프랜차이즈를 안 한다면 아무도 없었어요. 7명 중에. 내가 제일 알아. 내가 그나마 제일 잘 알아. 왜냐면 가끔 책에서 보거든. 그 정도로 역량 없는 사람들과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저는 지분이라도 갖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원인데 그런 분들이랑 한 거죠. 역량은 없는데 주인이 아닌 분들이랑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 컨셉이 뭐였냐면 지금 그게 살아남았으면 잘 됐을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같은 반찬 가게였어요. 그리고 1인 가구들이 먹을 수 그때 1인 가구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분해가지고 반찬 가게 하면 팩에다 2,000원에 사야 되잖아요. 그걸 더 쪼개서 한 움큼 정도 먹을 수도 있는 그래서 20가지를 이렇게 한 도시락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반찬 가게 생각한 건데 이게 그때는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왜 해? 그냥 도시락 가게 이거 도시락 아니야? 이러면서 아 그런가? 머리 긁적에다 도시락 한 거예요. 근데 차라리 망할 거면 혁신적인 거 하고 망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근데
올 레시피가 그런 컨셉은 아니지만 올 레시피가 잘했던 거는 약간 좀 깔끔한 인테리어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상상하던 느낌이었거든요, 인테리어적으로는. 근데 저는 예쁜 패키지에 소분된 반찬들, 정말 이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을 생각한 건데 그걸 안 한 게 되게 후회되죠. 아이템 선정까지 실패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타다가 알볼로로 들어왔는데 제 경력이 2년 막 이런 거예요. 뭐 근데 불필요하게 또 학력은 높아. 그러니까 입사원서를 넣는데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외식업으로 줄여서 넣었는데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 대기업 다니는데 왜 떨어지지? 이런 막 의아심을 갖는데 제 경력이 구린 거였어요. 2년, 1년 반 뭐 이런 경력인데다가 또 현장은 있었는데 현장도 길게 있던 것도 아니고 또 뭐 백오피스도 애매한 거 막 1년 3개월 막 이러고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듣보잡 회사 뭐 비방코리아 막 이러고 제가 먹히는 스펙이 아니었던 거죠. 이때 좌절을 했는데 알볼로라는 회사를 그냥 만났죠. 지금 고마운 표현은 안 했지만 알볼로 회사를 들어갈 수 있었고, 알볼로라는 회사에 저는 이프연트도 좋은 회사를 잘 선택했지만 알볼로라는 회사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회사인 거고, 제가 회사 보는 눈은 있다 그때 생각한 거죠. 근데 알볼로 대표가 저를 왜 뽑았냐면 그때 회사에 13명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써낸 연봉이 나는 제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낮았는데 제가 제일 높은 연봉이 이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했지 돈을 안 받길래 제가 첫 직장 월급보다도 낮게 썼는데 그거보다도 높아가지고 2번인가 면접을 더 봤어요. 그리고 뭐 메일로 또 과제를 내라고 그러고 또 끝났는데 또 메일로 과제를 내야 돼요. 근데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알볼로 성향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볼로의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개상이고 대체적으로 순해요. 대체적으로 욕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이프연트를 홍보했어요. 이거 처음 듣죠? 이 얘기 처음 듣죠? 알볼로 대표님이 이프연트를 알았어요. 신기하죠? 그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프연트 기사를 어디서 한번 봤나 봐요. 기사도 없는데 검색해도 아직도 없어요, 기사가. 근데 그 회사의 문화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화를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걸 심지어 같이 만든 사람인 걸 아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 이식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저를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기획실로 들어온 거죠. 1인 기업, 1인 부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동네 발전소 왜 했는지 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관심이 간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막 사회적 가치가 투철한 상태에서 시작한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절반의 이유는 뭐냐면 심심해서 했어요. 심심해서 한 이유는 사업을 했다가 일반 회사에 들어가면 노동 강도가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체감 노동 강도가 되게 적어요. 아마 그 사업을 하다 지금 남들같이 많이 놀자 편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 아니에요? 진짜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작은 회사는 혼자 세상에 다 신경 쓰고 다 하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회사를 가면 딱 정해진 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알볼로는 정해진 일도 하지 말래요 대표님이. 그냥 여기 동료들이랑 어울리래요 그냥 나한테. 그래서 이거 왜 땡큐. 근데 인정받고 싶어서 엄청 일을 해도 갈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할 때마다 갈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심심해가지고 한 거예요. 솔직히 동네 발전소. 그리고 동네 발전소 1년을 하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저런 열정 청년이 없었거든요. 진짜 낮엔 회사에 밤엔 동발일 이래가지고 막 부엉이처럼 살았는데 1년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사회적 경제는 돈을 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돈도 없어. 근데 일은 많아. 그리고 또 기획자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다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안 할 일들 안 하고 천일일 천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기록했던 모든 일들을 다 100% 수행하겠다는 욕심을 먹고 다 하죠. 사람도 없는데 그때 저런 분도 없었거든요. 저랑 몇 명 저처럼 회사 다니는 한두 명 가지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 거덜난 거예요. 이걸 왜 하는 거냐 나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약간 사업을 망해도 말아잡수셔도 우울증이 안 왔는데 3개월 딱 쉬었거든요.
3개월째 되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라면 먹게 되고 맛있는 거 막 낄낄거리고 막 이러더라고. 2개월 동안은 페인으로 사는데 아무랑도 두절되고 그러는데 3개월째 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동네 발전소 하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다 우울한 거예요. 그렇게 열정이 많은데 너무 한계 가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막 그런 우울증이 왔죠. 근데 16년도에 제가 초기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나 망해봤잖아. 모든 거 다 실패해봤잖아. 그러니까 동발 안 돼도 그냥 깔끔히 털자. 이런 마음으로 2016년에 정부 지원금을 사업을 안 받고 그냥 뭔가 버틸 수 있으면 버티자 이러면서 만만히처럼 이렇게 딱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시작을 하니까 5월 정도 되면서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무국까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동네 발전소 관련된 노동을 제 전체 노동, 알볼로를 포함한 공유FC가 오히려 더 많이 여기서 해요. 사실 동네 발전소는 10% 정도밖에 제 시간과 노력을 안 쏟고 있는데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한 거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망해도 좋으니까 그냥 지난번 올찬테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인내 가시고 내 그릇만큼 그냥 하자, 꾸준하게. 그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공이에요, 고공. 여기를 저 선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느는 거 있죠. 두 칸 이렇게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서 끊었어요. 제 인생을 지금 저렇게 굴곡을 만들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생에 굴곡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저렇게 있을 때는 지금 돌아보면 그리고 나니까 걸어오고 나니까 저게 굴곡이었고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잖아요. 그걸 지나보니까 알았지 제가 저 그래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제 인생은 밑바닥으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굴곡의 저점에 있을 때마다. 그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선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전후로 있을 때는 내가 그것만 보니까 내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하니까 내 인생은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대기업에서 그냥 배부르게 그냥 맨날 여친 만나고 맨날 하고 이런 친구들의 급여의 절반도 못 받는 내 삶이 너무 피폐하는 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그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돌아보고 나니까 저는 계속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래프를 바닥으로 찍으면 더 많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거죠. 그 그래프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제가 깨달은 거는 현재까지 직업의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노력하는 사람이랑 계속 시도하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그래프는 굴곡은 있고 자기가 그 굴곡에 들어가 있을 때 밑바닥을 경험하지만 실제 돌아보고 나면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 그래프에 X축이에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순탄하게 하는 사람의 X축은 그냥 S축이에요. 회사 하나, 예를 들어 LG전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냥 LG전자의 X축은 쭉이에요. 근데 여기서 절대 깨달은 게 있어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변화를 주는 사람의 X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돌아보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X축이 이동하면 이 그래프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상향을 해서 제가 저기 있지만 지금 X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여기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알볼로 왔는데 웬놈의 급여가 이렇게 짜. 그래서 내 친구도 지금 대기업 과장, 차장쯤 되는 친구도 연봉보다 뭐 알볼로 연봉이 이러면 이거 가짜예요? 절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상심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내 그래프는 여기에 저점에 여기를 심지어 밑바닥까지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그래프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걸 돌아보니까 아는 거고요. 계속 도전하고 변화를 주는 사람의 X축은 저렇게 그래프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를 지금 돌아보면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래프에서 또 중요하게 또 고민해야 될 것, 중요하게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점으로 있지만 제 미래 가치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시점에 저랑 같이 직장생활한 친구들의 미래 가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를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당장 회사 나가도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이겠지. 5만이에요? 사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 제 미래 가치를 제가 섬뜩하게 좋은 쪽으로 섬뜩하게 짜릿하게 느끼고 있어요. 난 설마 나는 사업도 많이 해봤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고 사업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도전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먹고 살 정도 되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무섭지가 않아요.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저 점을 맞이하는 거죠. 이제 기획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 중에 이제 제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기획자로 얘기할게요. 기획자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획자가 어떻게 좋은 기획자 혹은 제대로 된 기획자의 어떤 그런 거 궁금하시죠? 기획자의 몸뚱이에요. 되게 귀엽죠? 가분수인데 실제도 가분수지만 기획자의 머리와 기획자의 팔다리, 기획자의 몸통, 기획자의 가슴 또는 그 심장 이걸로 구분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획자의 역량에 대해서. 먼저 머리는 예상한 것처럼 기획자들은 이성이 지배를 해야 돼요. 일단은 숫자의 감각에 밝아야 돼요. 예. 저는 너무 행운이었던 거죠. 첫 직장에서 숫자에 대한 학습을 한 거. 근데 좋은 기획자로 살아남으려면 숫자에 대해서 밝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의 기획자는 재무통이거나 아니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기획자를 하고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 결국 회장 옆을 모시죠. 미래전략실, 기획조정실. 그래서 숫자에 대해 밝지 않으면 좋은 기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요. 머리죠. 그런 면에서 머리는 차갑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구 이프연트 비밤이라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팔다리라는 빠르게 이 의미는 뭐냐면 기획자들이 좋은 기획자가 되려면 분석을 오래 하는 기획자가 좋은 기획자가 아니라 실행을 빠르게 해가지고 실행을 통해서 피드백을 빨리 기획에 다시 반영시키는 기획자가 좋은 기획자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획자인데 앉아가지고 리서치 몇 시간 하고 리서치가 어마어마하게 글로벌 컨설팅 보고서처럼 나오는 기획자는 전 좋은 기획자 생각 안 해요. 일단 실행을 빠르게 해가지고 그 실행 속에서의 정답을 기획에 다시 역으로 반영시키는 기획자, 그런 기획자가 좋기 때문에 실행을 담보하지 않은 기획자는 저는 기획자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실행이란 건 직접 실행만 여러분들은 직접 실행을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좋은 성공한 사업가들, 특히나 그런 분들, 기획자들이 보통 대표이사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죠. 지금은 CTO, 개발자들이 대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획자들이 신기한 거는 되게 많은 성공한 기업들의 대표들이 혹은 기획자들이 실제로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그 업의 현장적인 경험을 모르는 경우인데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과 실행을 통해서 그 실행이 쌓이면서 경험이 생기는 게 일반적으로 기획자들한테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뭐라 하죠? 필요 충족 조건 뭐 이래서. 네. 왜냐면 기획자들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획자들은. 그래서 누군가의 실행을 통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그거를 간접 실행 형태로 해서 경험으로 반영하거나 아니면 일에 대한 구조나 이런 거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경험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실행을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많아요. 기획자가. 굳이 그래서 기획자가 무조건 실행을 하고 자기가 직접 외식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외식업에 뭐 칼을 써보고 뭐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은 좋은 경영자가 현장을 모르면 돼 이러지만 저는 현장을 모른다는 의미에서 현장은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건 기획자의 시각으로 쪼개고 분석해가지고 현상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깨치우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자기가 직접 서빙해보고 자기가 직접 조리를 해보는 거를 몰라도 성공한 기획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쪼개고 하면 돼요.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누군가 실행을 통해서 그걸 간접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획자들은 제가 다른 얘기 조금 했지만 팔다리는 빠르게 해서 많은 실행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든 간접 경험하든 어떤 논리적인 그런
그런 부분으로 시뮬레이션 시키든 어찌됐든 빠르게 결과를 보면서 그거를 기획에 반영하면 좋은 기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불부와 이프요트 비방 도시락 가게도 안 되니까 제가 6개월부터는 다 배달하고 그랬어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안 하고 차라리 내 도시락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보는지 매장에서 관찰하고 이랬으면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도시락을 싸는 게 대표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지 이러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다는 거였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저는 현장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짧게라도. 그리고 알볼로라는 회사 와서 좋은 거는 저를 경영기획자로 뽑아놨지만 알볼로의 기업 문화나 알볼로의 정책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문화를 만들고 어떤 따뜻한 가치를 입히는 거에 내 업무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알볼로라는 회사는 브랜딩 관점에서 되게 감성적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런 거를 제가 업으로서 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인사팀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인사기획을 보통의 회사 인사기획 그 오너라면 광고 때려요. 빨리 많이 면접 보게 많이 채용해 이런데 저는 인사기획을 시작할 때 뭐부터 했냐면 메시지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나 우리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를 쏟아도 입사를 안 할 거야. 조건이 너무 안 좋아.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야. 근데 그럼에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우리의 어떤 결에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에 대한 첫 관문이 인사잖아요. 그거를 감성적으로 풀어내고 그걸 브랜딩해서 풀어내는데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저희 알볼로람 회사의 초기 인사들은 포스터들이 광고 포스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을 그렇게 해서 들어온 직원들의 채용 과정도 되게 인간적인 요소도 많이 녹이고 사람 중심의 채용 과정을 넣어요. 예를 들어 피자를 먹었으면 합격, 피자를 안 먹었으면 탈락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와서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가지고 영상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채용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 뭐 여러 가지 시도했던 인사 채용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배우고요. 공유 FC 와서는 왜 제가 여기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느냐고 배웠던 거냐면 커뮤니티를 목적 중심으로 만들면 그 커뮤니티는 오래 갈 수 없어요. 목적 중심이라는 건 돈이 되거나 뭐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기업화가 되지 않으면 커뮤니티는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결국 커뮤니티는 어떤 부분에서는 감성적으로 사람들한테 소구하고 잘 공동체적인 브랜딩 관점에서 잘 공동체적인 가치를 만들어줘야지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유FC라는 걸 시작할 때부터, 운영할 때부터 처음부터 어떤 수익 모델이나 혹은 뭐 장기적인 너무 큰 그림을 뭔가 이해 목적 관계 기반으로 만들면 분명히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생각했고 커뮤니티를 공동체로 바라봤고요.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브랜딩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유FC를 떠올리면 상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돈이 아니어도 이 사람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커뮤니티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감성적인 코드들을 많이 경험하고 학습하게 됐죠. 포스터를 통해 운영의 묘미를 통해. 그래서 저는 감성적인 기획자로서 어쩌면 경영기획자들한테 필요하지 않을 법한 감성적인 코드까지도 배웠고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런 일을 하니까 제가 이제는 숫자가 작동을 잘 안 해요. 엑셀을 보면 셈이 느려졌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사실 숫자를 다룬 사람이거든요. 그 포병 중에 있어요. 제가 좀 게임이랑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 그러니까 그 빠져들어가는 거 자체 잘 안 해요. 술도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땡기고 이런 거. 그런 거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잘 끝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끝이 못 하는 걸 아예 잘 못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이었는데 군대 갈 때 되니까 외로워가지고 유일하게 한 게임이 포트리스였거든요. 근데 포병으로 말령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인연인가 했는데 포병으로 철원까지 가게 되니까 철원에서 보직을 선택받는데 이제 학력으로 거기서도 보직을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수해서 들어간 데에서 거기서는 높은 학력이었나봐요. 그래가지고 FDC라는 사격지휘병으로 들어가요. 사격지휘병이 뭐라냐면 포트리스 보면 위아래 각도한 거 편각 사각인데 그거를 계산해내는 계산병이거든요.
그거를 군대에서 하려면 암산 되게 잘해야 되고 되게 빨라야 돼요. 수를 군대 가서 유일하게 얻은 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동네 발전소에서 지금 얻는 거는요, 기획자들이 숫자를 보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숫자를 믿어요. 사람을 믿지 않고. 그 숫자가 만들어낸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보면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잘 인사이트를 가지면. 사람만 안 믿게 돼요. 혼자 일하게 돼요. 그리고 냉정하고 날카롭고. 물론 제가 감성적인 일들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패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중요성도 깨달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제 활동 중에 동네 발전소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업인으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착한 사람으로서 배우는 게 아니, 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협력과 연대가 일의 효율과 능률을 올리는 데서 필요하다는 걸 배워요. 혼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도 저는 하게 되면 같이 하고 싶거든요. 뭐든지 제가 직접 하면 이 친구보다 더 훨씬 잘해요. 근데 멀리 보고 이 친구한테 맡기는 연습.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가 있는데 무역의 공식처럼 제가 나보다 더 효율적인 사람 거를 제가 끌어들여서 같이 협력과 연대하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동네 발전소 협동조합 때문에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 제가 좋은 사람이고 협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